100억 자산가 신사임당 주원규 버렸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 새끼가. 나이트 클럽에서 이제 일을 하고 굉장히 안 좋은 시기들을 보내다가 개성을 하셨는데 32살 때까지 나이트클럽에 있었었죠. 책이 어떻게 인생을 바꿔준 건지. 월세 지금 7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 사업체를 25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후기만 들었을 때는 네. 약간 사기꾼, 그러니까 사기꾼 투기꾼, 신사임당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저보다 많이 버는 대단하신 사업가분 모셨습니다. 송사무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꿔준 단 한 권의 책. 네. 어떤 책인가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그 책이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행크TV를 이끌고 있는 송사무장 송이창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임대 수익도 받고 있고요. 월세 지금 7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 사업체를 25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사업, 강의도 함께하는 소개만 들었을 때는 네. 약간 사기꾼, 그러니까 사기꾼 투기꾼 같아요. 아닙니다. 맞아요. 입증이 되신 분입니다. 네. 사청, 신사임당 더럽게 욕먹지만 욕을 안 드시고 계세요. 이게 너무 입증이 된 게 있다 보니까 그냥 자료 화면을 쫙쫙 한번 띄워주세요. 네. 보통은 나는 이렇게 해냈다라고 했을 때 네. 꺼내어서 보여주면서 하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했던 부동산 투자나 맞아요. 사업장이나 이 뭐 인터넷 블로그나 뭐 유튜브 통해서 다 오픈을 하고 있어서 검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앵크TV 네. 가면은 그냥 하고 계신 사업이랑 그 캠핑장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모든 게 오픈이 돼 있어서 구경하시면은 될 것 같고, 나이트 클럽에서 이제 일을 하고 굉장히 안 좋은 시기들을 보내다가 개성을 하셨는데 책이 어떻게 인생을 바꿔준 건지. 처음에는 대학교를 졸업해서 하나의 직장을 갖기 위한 게 목표였는데 원했던 정도 수준의 직장에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서류 단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익을 한 900 정도까지만 높여볼까 해서 6개월 정도 해외 연수 갔다 오면 좀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르바이트로 나이트클럽을 좀 택한 겁니다. 몇 년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으로 4년 반이니까 실제로는 5년 넘었죠. 네. 6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모았어요. 어느 연수 갔다 오는 계획을 한번 짜본 거예요. 다녀오면은 또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목표했던 데가 연봉 한 2천만 원대인데 들어가서 2년 다니다가 결혼을 하고 돈을 안 쓰고 모아도 뭐 4천에 밥이 안 나오더라고요. 와, 이거 집 한 채 사기도 정말 힘들겠네. 저 혼자 아끼면서 사는 건 괜찮은데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해도 부유한 삶은 전혀 먼 거리고 평범한 수준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제가 나이트에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 취업해서 갔다 오면 1년의 기회비용도 잃어버리고 모으는 돈도 사실 적더라고요. 나이트클럽에서 차라리 사업으로 좀 돈을 벌어보자. 그게 몇 살 때였나요? 28이요. 28. 네. 28살부터 본격적으로 일하는 시작을 했습니다. 32살 때까지 나이트클럽에 있었었죠. 베스트셀러, 엑시트 책을 보면은 일하시면서 계속 책 읽고 경제신문 읽고 네. 사람들이 그런 거 왜 읽냐 막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시험 목표를 버렸어요. 영어 공부도 안 하고 돈, 부자, 뭐 성공 이런 제목 들어간 책들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와, 그 32살까지 하셨으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막 천재 사업가 막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그런 게 아니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말 닥치는 대로 책을 다 읽었거든요. 주변에 뭐 부자를 만나거나 뭐 성공한 사람 만날 수는 없으니까 유일하게 컨택할 수 있는 거는 책. 인터넷에 누구 성공했다는 글귀. 그게 거의 전부였으니까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국경제TV도 계속 틀어놨었어요. 주식 채널 막 나오면 귀가 좀 트일 수 있지 않을까? 계속 다 공부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신사임당 나오신 거 댓글 제일 위에 있는 걸 한번 봤는데 네.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댓글에서 니네들 그냥 닥치고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정도 성과 냈으면 일단은 들어보는 게 맞다. 근데 저도 근데 그 말 되게 동의해요. 저도 초반에 닥치는 대로 읽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기꾼이고 정말 별거 아닌 사람들인데 그때 제 입장에서는 사기를 치던 뭐하던 다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이라가지고 거부하기보단 다 배우는 게 확실히. 한 권의 책으로 완전히 완성되진 않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 길을 찾아가면서 조금씩 얻으면서 또 한 권이 결정적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부자 아빠 가는 아빠. 네, 왜냐면 어떻게 하면 도대체 부자가 될 수 있지? 똑같이 24시간을 쓰는데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떤 걸 노력을 해야지 정말 부자의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보니까 그거를 찾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큰 방향성을 제시해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97년도에 나온 책인데 너무 잘 쓴 책이더라고요. 네, 너무 어떤 게 가장 좋으셨어요? 제가 가고 있는 길이 가난한 사람의 길이구나. 거긴 딱 비교를 해주잖아요. 가난한 아빠하고 부자 아빠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급여로만 저축을 하는 전형적인 우리의 삶이거든요. 착실하게 직장 다니고 저축해서 아껴서 그냥 노후 써라.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가난한 사람이구나. 그 부분이 좀 충격이었었고요. 그럼 부자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 사업장을 해서 거기서 배당을 받고 책을 내서 인세를 받고 하나의 세팅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부자의 삶이다. 어떻게 보면 막 풀리진 않았던 거잖아요. 이 나이트에서 일을 하면서 네. 그때 당시에 부의 추월 차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 유튜브처럼 돈 버는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심리적인 저항이 컸을 것 같거든요. 2000년도 후반에 읽으신 건가요? 2001년? 2001년? 와, 2001년이요? 그럼 그때는 심리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큰 틀에서는 현금 흐름을 좀 만드는 거였거든요. 10억, 50억, 100억 모아가는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100, 200, 300, 500, 1000 이렇게 만들어가면 노동 수익보다 크면 그때부터 이제 경제적 자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돌입을 하고 여기서 그 현금 흐름이 커가면 부자가 되는 단계로 진입을 한다는 어떤 근데 이거 읽을 때 이미 이제 성공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봐서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보셔서 좀 이해할 수가 있었던 네, 첫 책은 아니고 그래도 그쵸, 여러 책들 중이었고 이렇게 자본 수익을 만들어가는 게 포인트구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 몸값을 올리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치중을 하거든요. 전문직이 되더라도 고급 노동자지 뭐 의사나 변호사 출근 안 하면 돈 안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좀 깨졌던 거고 정말 사업장, 월세, 책을 쓰고 뭐 뭔가를 했을 때 이런 콘텐츠에서 나오는 거를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었는데 저는 지금 현금으로 월세가 한 달에 과장급 이상의 연봉이 상가에서 나오고 한 장 정도 나오죠. 네, 사실 월세도 계속 올라가고 코로나 때도 공실이 하나도 없었지만 지금도 공실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업장마다 사업 수익을 배당을 받고 있고 신사임당님이면 장난쳐 그만하시고요라고 할 그러니까. 뻔했는데 사업 수익은 워낙에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상가 수익하고는 또 비교가 되지 않거든요. 올해 펜션 했던 거 유튜브에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펜션을 사서 키즈로 했던 거 그것도 뭐 올해 매출이 30억이 넘었으니까. 근데 이 책을 보면은 1957년도의 이야기예요. 어린애들 둘이서 이제 10센트 받으면서 일을 하거나 빵원 받으면서 일을 하거든요. 네네. 이 아이가 저항하기 시작하죠. 미성년법 위반이다. 가난한 아빠도 난리가 난 거예요. 너 대체 뭐 하는 거냐. 가난한 아빠 같은 경우에 돈을 약간 악의 근원으로 약간 여기고 돈을 입에 더 담지 말라고 하고 근데 사실 지금 2022년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부감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튜브 하시다 보면 되게 많이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은 다 돈을 실제로는 좋아하는데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부정적인 경향도 좀 큰 것 같아요. 부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왠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것 같고 우리가 받는 교육 자체가 도덕, 뭐 인성, 한 가지 직업 이거에 국한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좀 경시하고 보통의 대중들의 생각인 거죠. 사람들이 책을 읽었어. 그래 이제 사업 소득도 얻고 부동산 소득도 얻어야겠어. 그 다음에 되게 막막하잖아요. 네네. 그 다음 행크TV를 가면 되나요? 장난이고 그 어떤 플랜들로 해서 하나씩 일어나가는 건가요? 경제 인생의 전반전은 저는 부동산이었습니다. 특히 경매였고 후반전은 사업이었었거든요. 경매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신 거예요? 2002년부터 부동산 경매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2001년이 이 책을 읽을 시점이고 네. 2002년이 경매. 처음 구입한 부동산이 2002년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렇게 나이가 많으세요? 그때가 아마 30대 초반이었을 거니까요. 그럼 지금 이제 50. 아니 사천대 왜 자꾸 2002년에 경매를 2002년에 이제 경매 공부 시작을 했고요. 아파트 급매물을 맨 처음 하나 매입을 했었고요. 근데 이때 경매를 한다라는 판단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왜냐면 2009년도 좀 빠르다고 느껴지는데 2달 만에 5천만 원이 오르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맛을 보면은 네. 와 이게 5천만 원이 오르네. 그래서 정말 안 쓰면서 돈을 모았는데 4년 반 동안 제가 1억 2천 모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이 대출을 받아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3천만 원이 5천만 원을 벌어주더라고요. 현실에서 가능한 건가? 부동산을 공부를 해야겠다. 원래는 사업을 준비했었거든요. 부동산을 닥치는 데 다 했어요. 일반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부동산의 끝판왕은 경매더라고요. 경매도 완전히 마스터를 해야겠다 해서 다 공부하기 시작했었죠. 이 스토리에서 약간 얻을 거는 그런 거네. 일단은 한 개는 좀 사봐야 되긴 하겠네. 무조건 더 공부가 재밌으려면 돈 맛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맨 처음에 5천, 1억이 아니더라도 그냥 500, 1000, 2000이라도 한번 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와 여기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면 할수록
쇼핑할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지고 가격도 훨씬 커지는구나 그거를 느끼게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저번 주에 너나위님 월급쟁이 부자들 네네. 50만 채널 책들을 봤는데 네. 똑같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를 샀는데 몇 개월 만에 이제 자기 월급만큼 여기 불어나니까 네네.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몰입이 됐던. 네. 그럼 언제까지 하시다가 사업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2008년 그 전에는 빌라 아파트로 주거용으로 쭉 매입을 하다가 2008년부터 상가를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상가로 월세를 또 세팅하면서 임차인을 들이게 됐는데 슈퍼 임차인들이 많은 거예요. 보통은 상가를 사서 임대를 주면 건물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월세를 내면서 임차인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이 상가에서 200만 원을 받는데 임차인 여기서 1,500, 2,000을 버는 임차인도 있는 거예요. 상가 10개를 사야 2,0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이 임차인의 사업 부분을 조금만 알게 되면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능력이랑 사업 네. 능력이랑 결합이 되면서 네네. 성장을 하게 되신 거군요. 네. 또 어떤 사업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고민을 했어요. 경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어렵거나 권리 분석이 어려워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활용도가 없거나. 그래서 활용도가 우리가 없다는 게 뭐죠? 지하 상가를 샀어요. 반지하 빌라도 인기가 없지만 반지하 상가 같은 경우도 사실 사람들이 꺼려요. 아 그럼. 예, 1층이나 지상층 같은 경우에는 임대도 잘 되고 하는데 네. 그래서 반지하 상가에 덩치 큰 상가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반 가격 밑으로 3분의 1 정도 수준의 매입이 가능한 거예요. 경매 잘 모르지만 그 책들을 많이 봤었는데 네네. 상가들이 보통 좀 경매에서 좀 어렵다고 평가받잖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어렵거나 떨어지거나.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하인 건데. 네. 지하 상가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했어요. 네. 어린이 수영장을 도입을 한 거죠. 왜냐하면 수영장은 지하에 들어가는 게 훨씬 좋아요. 지상은 만약 옥상에 있으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엔 덥고 원래 체육시설은 지하에 들어가면 더 좋거든요. 쓰지 않는 상가를 그냥 수영장으로 만들고 요즘은 하니까. 되게 유행하는 건데 테니스도 그렇고 굉장히 빠르셨네요. 그렇죠. 탱크TV를 가면은 이런 사업자, 이런 제자분들이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린이 수영장? 강사님은 어디서 구했어요? 그냥 공부하면 오죠. 아 그렇게 그냥 네. 사업 천재 아니에요? 사업? 제가 뭐 네. 전공은 화학공학이고 그런 쪽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데 항상 새로운 분야를 할 때는 뭐 테니스가 됐던 네. 수영이 됐던 테니스도 잘 모르거든요. 테니스의 코치님을 구해서 하는 시스템을 놔두면 되고 테니스도 크게 하고 계십니다. 네. 수영장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150평 상가를 1억 7,500에 샀어요. 엄청 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년도로? 2015년도 근데 그것도 이제 대박 나고. 영업이익이 3천이 넘었으니까. 와 대단. 와. 이거는 제가 또 공개니까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어린이 수영장을 한 4개 정도 펼치고 프리미엄 고시텔 하고 있고 공유오피스 하고 있고 이런 숙박업 하고 있고 사업하시려는 분들이 이런 전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자분들이 네. 나와서 막 설명하잖아요. 막 네. 테니스장도 있고 네. 스터디 카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많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막 이상한 부자본 창업 이런 거 따라다니지 말고 이런 게 훨씬 난이도가 쉬운 것 같거든요. 간단한 건 뭐냐면 제가 지하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지하에 잘 돼 있는 업종을 찾아보는 거예요. 답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보면 되거든요. 여기서 내가 안 되어 있는 공실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잘 돼 있는 업종을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소스를 하나 갖고 있으면 이거 자체가 사업의 해답이 될 수 있어서 다른 지하 상가도 아 여기도 수영장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지만 파악하면 거기도 수영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업 아이템을 하나를 이해하게 되면 부동산을 좀 풀어낼 수 있는 게 많이 되더라고요. 펜션이나 이런 숙박업 자체도 어떤 아이템을 넣게 되면 보통의 상가나 부동산이 위치는 괜찮은데 거기에 옷을 잘못 입혀가지고 활성화가 안 된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전략을 하면 되겠네. 네. 예를 들어서 4, 5층짜리 상가들은 이게 네. 경기도라던가 부천이라던가 약간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본인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날짜를 한 3, 4일 잡고 부천, 수원, 안양 이런 비슷한 거리를 가서 거기서 4층에서 잘 되는 것들만 그렇죠. 그냥 다 보면서 필기하고 어떤 업종인지 보고 네네. 그렇게 전략을 짜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하나가 대박 나면 확장성이 있는 게 여기에서 먹힌 게 다른 데서도 또 통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꼭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개인 같은 경우도 이런 거에서 정답을 찾고 나면 그냥 남들이 다 바라보는 2층, 3층 그거는 누구나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남들이 기피하는 탑층, 지하층 그런 아이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주위에서도 돈이 보여요. 제가 최근에 봤던 책이 역설계라는 책인데 그냥 베껴와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 스티브 잡스랑 빌 게이츠도 다 결국에는 그 앞에 있는 제록스인가
채널인가 회사가 있는데 거기를 베꼈고 네.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자기 분야에서 잘 나가는 채널 5개 중에서 제일 잘 된 영상들만 베껴도 완전히 베끼라는 게 아니라 썸네일과 그런 형식만 그렇죠.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님도 만났을 때 이게 어떻게 베스트셀러 될 거라고 예상했느냐라고 저는 이제 질문을 받았었는데 네네. 그것도 저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게 10년 20년 스테디셀러한 책들이 있어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의 추월 차선 그런 류의 책들이 있어요. 엑시트 이런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 5권 정도를 모은 다음에 제목의 공통점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네. 상반되는 개념이 있어요. 부의 추월 차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행 차선의 반대 개념이 있죠. 네. 아 이거 제목은 그냥 반대 개념을 쓰면 되는구나. 책 서문에 바로 스토리텔링이 나오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어려운 개념이 나오느냐. 처음에는 스토리텔링이 먹히는구나. 네. 스토리텔링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상가나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학창 시절까지는 컨닝은 되게 안 좋은 거라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컨닝이란 건 남의 걸 그대로 베껴서 내 거인 것처럼 해서 그쵸, 안 그쵸. 좋은 것인 거고 사회에 나와서는 저는 컨닝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장점 이런 부분도 캐치를 잘 해야 되고 어떤 시설의 장점 포인트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책을 처음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2008년에 처음 책을 냈었는데 글을 써서 한번 주변 사람한테 줬더니 재미가 없대요. 그냥 이게 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을 때 좋은 책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었으니까 제가 읽었을 때 가슴 떨렸던 책 그 책을 꺼내서 구성이나 느낌이나 이런 거 봤어요. 아 이런 식으로 구성을 가지고 문체도 표현해 가면 어필이 잘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했었고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에서 강의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우리나라에서 강의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야? 물어 찾았죠. 스티브 잡스 많이 나오고요. 프레젠테이션도 다 이런 숨어있는 법칙이 있구나 라고 해서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기법이 나와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구성 가면 가장 전달력이 좋고 하나씩 좀 체득을 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업장도 다른 분의 사업장을 보고서 저도 만들었지만 또 제 성공 사례를 보고 우리 회원님들이 또 하나씩 보시텔도 하시고 뭐 소호사무실도 하시고 이렇게 다 만들어가고 계시죠. 네. 세상이 너무 쉬워진 것 같아. 왜냐면 행크TV에 다 나오니까 보통 그게 알 수가 없잖아요. 부자 되기 정말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저는 그렇게 찾아 헤맸었는데 네, 지금은 유튜브, 블로그 좋은 채널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차청님도 많은 거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네. 책도 지금 책 읽어줘서 그쵸, 차청님이나 그쵸. 뭐 신사임당님 소개해 주시잖아요. 그쵸. 이렇게만 했어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데 맞아요. 가끔은 이 책을 왜 샀지? 그런 시행착오를 저는 좀 겪었었어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보면은 저는 처음에는 이제 옛날에 봤을 때는 이게 약간 투자에 관련된 책이라고 약간 오해를 했었는데 사업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집중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뭐 25개 뭐 사업 얘기하면서 제가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부동산과 사업을 결합한 모델을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약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사업들의 어떤 예시를 혹시 들어줄 수 있는지. 부동산과 사업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 방향으로만 좀 설정이 돼 있는데 매매 차익 말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이 두 가지를 같이 만들 수 있는 거가 공식이구나. 네 그게 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거긴 하네요. 네. 시세 차익도 있고 네. 현금 흐름도 나오고. 네, 그런데 보통은 시세 차익에만 좀 몰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는 늘 현금 흐름을 좀 강조를 하는데 현금 흐름을 만들게 되면 시세 차익은 훨씬 더 괜찮게 그러네. 나오게 되거든요. 빌딩 같은 경우를 한때 되게 지금 유행했지만 그때도 빌딩 시장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는 매매 차익만 있지 현금 흐름은 없었어요. 왜냐면 수익률 자체는 막 3%, 5%? 제가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저는 매입을 해서 뭔가 세팅을 하게 되면 빌딩보다는 5배, 10배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면서 매매 차익도 좀 거두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었는데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토지 투자는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토지 투자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물 짓는 거 말고도 글램핑을 설치할 수 있고요. 그냥 방부목만 설치하면 캠핑장이에요. 캠핑 사이트 비용을 받는 거고 텐트를 설치하면 글램핑 비용 뭐 한 20만 원에 30만 원 사이를 받아요. 데크만 설치하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안 되는 돈을 받고 거기에 뭐 카라반이나 또 이런 걸 갖다 놓으면 하루에 한 30에서 또 40만 원 사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카라반 캠핑장 사업이죠. 네네. 포천에 있다고 치면 땅을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해서 이제 그걸 구매했는지. 저는 그런 구상을 했어요. 계곡에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이렇게 계곡 되게 좋은 데 가보면 평상만 깔려 있잖아요. 평상에서 사람들 피서철에 와서 자릿값만 받아요. 2만 원, 3만 원. 그러면 이 똑같은 토지를 가지고서도 저기다 뭘 입히면 좋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 포천에서
시장에서 그냥 놀다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드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토지를 보시고 토지를 보면서 좋은 매물이 있어서 가신 건가요? 저는- 원리를 잘 몰라서. 아 그래요? 그런 매물이 있는 거를 좀 찾아보고요. 이런 물건은 경공매로는 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원하는 이제 아이템이 좀 확정이 되면 그런 생각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인 거고, 아까 지하생가도 수영장으로 풀었던 것처럼 글램핑이든 카라반이든 오토캠핑장, 이 다른 펜션을 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을 하고 나서 땅을 찾는 거죠. 그게 보통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보던가 거래를 많이 했던 분들이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네네. 어떤 방식으로?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야영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토지를 좀 찬다고 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사이트만 깐다고 하거든요. 방부목이랑 전기 공급할 수 있게끔만 해주는 그런 것만 하는데, 저는 여기에 또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야영장을 할 수 있는 토지를 먼저 알아봐 달라고 했고, 제 아이템은 이제 공개를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 있는 매물들 봤을 때 손님의 입장에서 보면 계곡물이 좀 괜찮아야 되잖아요. 계곡물이 얕고 네. 계곡물이 수영도 할 수 있고 만약에 물고기도 잡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자연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 그런 공간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얼마에 사신 거예요? 5억대 미만, 이 평수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5억대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제 카라반이나 이런 거를 설치를 하면 그 비용은 또 얼마 정도? 아 이거 얘기하면 또 사람들 되게 사기꾼이라고 할 것 같은데 요즘 지금 건축비가 뭐 인건비가 많이 올랐지만 글램핑을 하나 짓는데 에어컨이랑 화장실까지 다 들어가요. 요즘에는 한 1,200에서 1,400 사이가 카라반 한 대가 1,000만 원이요. 글램핑이라고 하면 네. 풀옵션 텐트 1,200에서 1,400. 돈 막 때려 박은 줄 알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막 많이 들진 않았네요. 제 생각에 우리가 원룸 건물을 짓잖아요. 원룸 하나의 건물 지을 때 이 막 1억 5천 뭐 2억 지금 분양가 이러한데 그거를 지어서 월세를 500에 30에서 550 받아요. 그러네. 글램핑이 만약에 지금 1,000만 원대잖아요, 그죠? 네네. 금요일 하루에 25만 원, 20만 원대를 받아요.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글램핑을 선택하는 게 훨씬 괜찮지 않나요? 그쵸. 제가 빌딩을 안 본 이유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어. 투입된 금액 대비 이런 효율 자체가 워낙에 좋으니까. 카라반은 한 대에 제가 이제 3,000만 원대 샀었으니까 3,000만 원대 사서 하루에 만약에 3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말이 돼? 이거 자체가 거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토지 같은 경우도 건물을 짓고 하면 건축비가 비싸잖아요. 평당 막 500에서 요즘에는 한 7, 800까지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라 가성비 있고 감성의 걸 넣어주면서 이걸 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토지 가치는 계속 매년 올라가거든요. 가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질 때도 있지만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토지 가격 상승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한 권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영상 한 10분 정도 가려고 했는데 말이 길어졌어요. 네. 너무너무 재밌었고 오프라인 사업을 하려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저도 너무 재밌게 들었고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사람의 현재 위치에 따라서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제자리에 머무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을 때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보실 때 의심이 많으면 내 자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로 성공한 사람의 얘기고 나도 이대로 하면 바뀔 수가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책을 보고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평범한 삶에서 저는 충분히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청TV에서 진행하는 책, 부자의 영상들을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본다고 하면 분명 긍정의 결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인터뷰하면서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그 오픈마인드가 되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2002년도에 되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었는데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이런 성공의 길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좀 이제 오픈마인드가 되셨고 그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책들을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았을까요? 네. 신사임당 형님보다 훨씬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